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7월 29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오전장에는 큰 변동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했고 또 종가도 0.6% 상승하면서 3230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또 일봉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종가가 최고점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고점 박스권 있죠? 내일은 그 매물대를 벗기고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밑에 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자, 분봉상의 흐름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오늘 800포인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현대차, 네이버, 하나오션 이 세 종목은 많이 빠진 건 아니었지만 오늘은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비만 치료제 펩트로 나왔고 또 파마리서치, 삼천당제약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6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오늘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7월만 떼어놓고 본다면 외국인은 전체 5조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5천억 정도. 이번 달은 외국인의 상당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단연코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은 지난 21년도 고점 3320포인트인가요? 충분히 거기까지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수치라고 보고 있고 내일도 외국인의 순매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의 수급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7600억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250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비록 외국인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틀 연속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오늘 생각보다 많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중한테는 1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종가는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비전,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체적으로 하나그룹주의 수급이 많이 몰렸었고요. 그리고 기관의 LG에너지솔루션, 현대로템,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를 보면 큰 변동 없이 계속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스닥은 0.3% 상승과 함께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제 변동폭을 보신다면 저가는 0.07% 그리고 고가는 0.4%였습니다. 때문에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 변동폭이 0.4%도 되지 않았고요.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큰 변동은 없었고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큰 변동은 없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무려 1.6%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은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는 오늘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대만도 마찬가지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은 괜찮았지만 지금 일본 증시와 대만 증시 이렇게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좋았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국내 시장은 특정 업종들의 시장을 조금은 이끌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그나마 선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몇 가지 재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려 7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거의 1년 만에 돌파했던 가격대였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왔고 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계약 금액을 공시했었죠. 그게 165억 달러, 하나로 22.8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최소액이고 실제로는 몇 배가 더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남겨놨고 또 충분히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전장의 조정을 빠르게 말아 올렸었고 지금도 7만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장중에 마이너스 2.4%까지도 내려갔었다면 정말 빠르게 다시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1차적으로 7만원 구간 이 가격대가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7만원이라는 수치가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요. 즉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차례 강력한 지지가 되었었던 의미가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만원대에서 조금은 지지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이 종목도 관세 협상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많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위치에서 폭발적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관세 협상에 대한 타결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약간은 갈팡질팡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반도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상호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닌 품목별 관세 대상이죠. 그래서 8월 1일이 지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품목별 관세율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갈팡질팡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이슈들은 주가 상승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몇 배가 더 된다고 했던 만큼 언제든지 추가 규모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이 관세 협상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것을 봤을 때 항상 조금은 여유로운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강조해드렸던 5만원 구간대 있죠. 여기서 매수했다면 조금은 편안하게 지금 위치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볼 때 단순히 얼마를 수주했고 그 대상이 테슬라였다, 너무 여기에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파운드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다, 이 점에 조금 더 점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부터 23년 3분기까지 과거에 독보적인 1위가 TSMC였고 또 2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계속 두 자릿수를 유지를 했었죠. 그리고 TSMC의 점유율도 굉장히 평이했었고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3년 1분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2위 자리에서 굉장히 평이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4년이 되면서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TSMC의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또 삼성전자는 오히려 점유율이 1분기에 7.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독보적인 1위가 TSMC였고 또 독보적인 2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1분기까지 점유율을 봤을 때는 TSMC는 여전히 독보적인 1위였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더 이상 독보적인 2위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TSMC를 제외한 기타 등등 지금의 점유율을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요. 그게 이번에 적자 실적을 통해서 어김없이 시장에 공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22.8조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수주했고 그게 테슬라였다, 또 추가적인 수주 공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었구나, 그렇게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몇 조 원을 수주했고 또 그 대상이 테슬라였다, 그런 관점보다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그게 점진적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부연 설명을 조금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트럼프가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있다는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남북 경협주, 이번 정권에서 남북 경협주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임기 초기잖아요. 그렇다 보니 지금 선제적으로 처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는 주식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안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우선적인 내용들이 조금은 진전이 된다면 그 뒤를 이어서 분명히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는 시점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월봉상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지난 2018년도 당시 있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 많은 상승이 나왔던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관심 종목에 잘 편입시켜 두신다면 조금 더 흐름을 참조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하TI가 있고요. 이 종목은 철도 관련주예요. 지금 3개월 동안의 상승이 나오고 이번 달은 조금 쉬어가고 있죠. 하지만 지난 2018년도의 주가 흐름과 비교해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상승 초입 구간이라도 볼 수 있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난티란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산산업, 이 종목도 토목건설기업이죠. 그래서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관심을 받지는 않고 있고 또 관심을 받기에도 아직은 타이밍이 조금은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말이나 내년쯤, 그쯤에는 분명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제 생각과 달리 그 시점이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늘 편입시켜 두시고 계속 시장의 흐름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세 협상 타결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길 한번 바라보고요. 어쨌든 남은 7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올 8월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